요즘은 남자들도 면접 때문에라도 성형 되게 질문 많더라고. 저는 사람들이 성형 되게 많이 한 줄 알고 조금 친해지면은 솔직히 물어봐도 돼? 어디 있어? 이거 물어봐요. 재밌는 거랑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장본인인데 눈을 손을 잘못 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고쳤는데 잘못하면 얼굴 다 고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성괴, 눈 때문에. 저는 눈 성형했던 게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딱 제가 쌍꺼풀이었거든요. 쌍꺼풀 하나만 했는데 한쪽 맞춰가지고 한 거에서 멈췄어야 돼. 하고 나니까 몽고주름이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요거 한국인들이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몽고주름, 이거를 없애겠다고 그때 그 실력도 안 되는 성형외과 가고 앞트임이라는 거를 했어요. 이 앞트임을 하는 순간부터 성게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넌 도대체 성형을 얼마나 때린 거니? 근데 앞트임만 한 게 아니겠죠? 보통 사람들이, 여자들이 한 방에 더 이뻐지고 싶어서 눈, 코를 같이 해요. 절대 그 눈을 전 정말 비추하고 싶은데 코를 사진빨은 잘 받았어. 코를요 완전히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 당시에는 버선코가 유행도 아닌데 제가 원래 작고 동글동글한 건데 제 코의 길이와 제 이 살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코를 높게 길게 빼놓은 거야.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이목구비가 제가 원래 적었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굴에 돈 들이고 진짜 욕처먹은 케이스인데 눈하고 앞트임하고 가뜩이나 눈이 딱하니 부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코를 이따만하게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너 부모님이 뭐 우즈베키스탄이니? 너 튀기니? 옛날 용어지. 너 튀기니? 방대치고 턱 깎고 양악하고 막 뼈 들어 엎어가지고 진짜 원판 바꿔버린 애들도 있는데 나 겨우 눈, 코 했는데 도대체 성형 안 한 데가 어디냐며. 눈이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처음 성형하시는 분들이나 이 성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마음이 급해. 우선 내가 성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 웬만한 의사들을 딱 만나러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의사들의 말이 다 신임이 가는 거야.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떤 의사가 나하고 맞는지, 이 의사는 어떤 디자인을 추구를 하고 그런 것들 좀 조사를 하고 적어도 3-4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면 이뻐진다는 생각에 가가지고 의사가 하면 너 진짜 멋 같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어딨어.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지. 하루빨리 더 이뻐지고 싶지. 이미 마음의 결정은 했지. 근데 막 의사가 또 확고하게 답을 해주지. 그러면 알아보고 뭐하고 할 것도 없이 보통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병원 이렇게 돌고 결정해서 수술해버리는 거야. 눈, 코를 한 방에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뭐 붓기도 빠지고 또 수술한다고 완벽히 그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잡는 것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거를 하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당시에는 모르지. 부어있고 이제 뭐 붓기 빠져봐야 알아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윤곽주사도 많이 물어보더라. 말 그대로 윤곽주사는 윤곽을 잡아준다는 건데 주사기로 뭐 뼈를 깎겠어요, 어디를 집어넣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얼굴이 다 좋은데 여기에 볼살이 너무 통통하다거나 말 그대로 지방 없애주는 거예요. 얼굴의 살 정리. 내 얼굴에 불필요한 살을 다듬어준다. 지방분해 주사도 한 번 맞아가지고 효과 안 나온다는 거 다 아시죠? 윤곽주사도 마찬가지야. 그러신 분들은 절대 윤곽주사 맞으시면 효과 못 보세요. 얼굴에 살이 없어. 근데 턱이 좀 다름해졌으면 좋겠어. 그냥 뼈야. 사각턱이야 그냥. 그런 분들은 그 어떤 사탕 발림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보톡스하고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살을 정리해주는 건 다듬어주는 건데 튀어나와 있는 뼈를 어떻게 하겠냐고. 보톡스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분들 아시죠? 근육 마취제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깡깡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는 그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취시켜서 여기 내가 이렇게 깡 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만큼을 마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필러는 메꿔주는 거죠. 근데 진짜 필러 잘 맞아야 돼. 저 참 필러도 했다. 26살 땐가? 눈 밑에
고양이 주름이라고 이제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기 고양이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또 나이 들어보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 고양이 주름이. 거기에다가 필러를 맞았는데 내 실력 있는데 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급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때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정력이래.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처지게 돼 있잖아.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처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크지 않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데가 이제 심부불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두리둥실해지고, 그래서 더 넙대대 보이고 말 그대로 3D 윤곽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맞았던 필러는 가뜩이나 여기 살이 연하잖아요. 아이크림을 따로 발라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주사를 맞아놨으니 왜 나는 이게 빠지지도 않아? 흡수도 안 돼요. 그래서 얘만 남아있는 거야. 보인다. 톡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TV 보시잖아요. 30대 좀 넘어갔다 하는 그 여자 배우들 보면은 이건 못 감춰. 여기 맞았던 사람들은 못 감춰. 녹이는 주사도 있는데 저 녹이는 주사 3번이나 맞았거든요. 안 녹아. 이건 긁어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또 긁어내는 데를 알아봤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돈 주고 맞고 돈 주고 빼고 이게 뭔 지랄이냐고. 긁어내는 게 너무 비싸.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긁어내잖아요.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2차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필러도 레스틀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1년 있다가 흡수돼갖고 소변으로 나오네 어쩌네 해도 적어도 내 얼굴에 뭔가를 해주는 의사의 어떤 경력이나 내 얼굴에 들어가는 약물의 성분이 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꼭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뭐든 이 재건축 비싼 거 아시죠? 코도 그래서 인위적이란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긁어내고 뺀 거예요. 비싼 돈 주고 했다가 비싼 돈 주고 다 또 뺀 거야. 다 긁어냈어요. 입술은 제 겁니다. 용케도 입술 필러는 안 맞았어. 그리고 광대 치고 턱 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볼처짐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나는 진짜 관리 열심히 하고 살 거야. 그게 이제 뭐 에스테틱이 됐던 피부과가 됐던 끼고 사실 거 아닌 이상 제 주변은 뼈 손댔던 애들 볼처짐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밑으로 이렇게 꺼져가니까 이걸 어디로 채우겠어요. 지방이나 필러로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입체감이 생기니까 오동통하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전면적으로 얼굴은 이렇게 볼처짐이 왔지? 근데 이렇게 볼처짐이 온 상태에서 여기는 넣어놨지? 옆모습이 어떻겠어.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야. 또 여러분 이 손가락도 이 모든 뼈와 살이 있는 게 내가 갖고 태어난 골격에 알맞게 감싸져 있는 것들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없앴어. 여기를 막 쳐내고 여기를 막 다 깎아냈어. 그러면 이걸 감싸고 있더니 가족들이 어디를 가겠어. 그럼 추후에 할 수 있는 수술이 뭐가 있겠어. 땡겨야겠죠. 실리프팅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실리프팅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땡겼었거든요. 실리프팅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리프팅 길게 가야 1년이에요. 돌기 있는 실 넣어서 걸어갖고 땡기는 건데 근육이랑 같이 무너진 거를 실로 어떻게 당겨. 실은 말 그대로 피부 표피 살갗밖에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력에 의한 힘으로 누르는 힘은 세고 이 얇은 실로 걸어놓은 힘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진짜 최대치 오래 가면 1년? 저는 그냥 한 6개월 정도. 근데 나만 알아봐. 실리프팅 하면 우리 오빠는 도대체 뭘 했니? 근데 실리프팅 하면은 나만 그래 좀 달라진 것 같네. U자였는데 그래도 턱선 조금 나온 것 같네. 나만. 그리고 사진 찍으면 좀 틀린 거. 하지만 실리프팅은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거. 실리프팅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다시 이어서 해주면 또 그 효과가 배로 간다고 하는데 보톡스 같은 존재야. 그 주기만 잘 맞춰갖고 가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가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이 시술이라는 게 뭐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면거상술을 또 하죠. 젊은 친구들도 해요. 뼈 건드려가지고 볼처짐 오고 이렇게 처짐 온 사람들이 절개하고 들어가가지고 살을 땡겨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안면거상술이 근데 좀 비쌉니까? 입꼬리 수술하고는 또 틀려요. 입꼬리 수술은 이렇게 째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삐에로처럼 이렇게 여기 선 쫙 가 있는 사람들 있어.
미세하게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저번에 어디 방송이었어? 쇼호스트 급했나봐. 아직 자리 잡기도 전에 입꼬리 수술하고 와가지고 분리가 됐던데? 이 입꼬리 땡긴 선을 기준점으로 하악하고 상악하고 약간 분리가 된 느낌이던데? 보통 엄마들 이제 슬리프팅으로 안 되는 그 정도의 처짐이 심한 분들이 안면거상술을 하는데 진짜 실력이 요하는 수술이죠. 안면거상술도 제 친구네 어머님은 안면거상술 하셨다가 여기에 막 물 차고, 또 안면거상술 잘못하면 여러분 여기가 납작이 돼요. 아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 여기가 이렇게 납반대기가 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그래서 여기가 납작만두처럼 이렇게 납작, 아이씨, 볼살이 많아갖고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납작해져. 볼상사납게. 광대나 이렇게 뼈 손대신 분들이 볼처짐이 왔을 때 셀리프팅 했다가, 그리고 뭐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뭐죠? 고주파 막 깊게 싸가지고 안에 콜라겐을 채워준다. 전 그거 봤다가 의사한테 욕할 뻔해가지고, 안 맞는 사람도 그렇게 아프더라고. 근데 나는 효과를 별로 못 봤어. 그리고 내가 했던 거 중에 모공 줄이고 싶어가지고 프락셀 받았을 때, 여러분 왜 이것도 안티에이징이잖아요. 나이 들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볼처짐이 오기 시작하면서 모공의 크기가 커지면서 안 보였던 모공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로주름, 세로주름 생기면서 막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모공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는데 제 피부 상태를 저는 몰랐던 거야. 프락셀은 여러분 진짜로 자기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프락셀을 해야 돼요. 저 처음에 프락셀을 해줬던 그 진짜 무식한 의사가, 저는 원래 홍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는 거야. 저는 프락셀을 받으면 안 되는 피부야. 그냥 바로 그렇게 프락셀을 쏘면 안 됐던 피부인 건데 그냥 해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던 피부층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를 내. 상처 나고 나면은 나중에 딱쟁이지고 그거 떨어지고 나면 살살 올라오잖아요. 프락셀이라는 게 그 원리예요. 뭐 상처 자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색소하고 상관이 없는 페임에 관련된 것들. 모공도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잖아요. 화장이 거기 다 끼는 거잖아요. 모공이나 상처 자국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프락셀을 많이 받는데, 그게 아무 피부에나 받으면 안 돼요. 피부층이 얇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안 되고, 특히 홍조 있으신 분들은 받으면 안 됐던 거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막 10회 세트 해가지고 받았던 거야. 그러니 멀쩡했던 피부가 내가 또 내 돈 주고 내 피부를 완전히 그냥 먹같이 만든 거예요.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다 보면요 여러분, 어쨌든 외부적인 걸로 자극을 주는 거잖아, 얼굴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자연 스케일링이나 이게 아니라 어떤 힘을 작용을 해갖고 내 얼굴에 이렇게 막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쩡했던 피부도 받고 나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 관리를 평생 해주실 거 아니면 하다가 관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미 얇아진 내 피부층은 계속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던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얼굴에 그런 게 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확히 제가 프락셀을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피부 톤 밝혀주는 거, 그런 거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데 이따만한 종기 나기 시작하고, 에스테틱이나 피부과를 달고 살 거 아닌 이상 죽을 때까지 한 번 손대면 어떻게 된다? 관리할 거 아닌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늙어가잖아. 시간이 우리가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염려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한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런 거를 할 때는 거의 제가 제 주변에서 일빠따였어. 선두주자였어. 항상 내가 먼저 겪어본 거야. 자주 보고 싶은 게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좀 눌러봐요.